자, 우리 기하 뽀개기 3종 교과서 분석 강의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주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기하 1강 포물선 함께 할 거예요. 이 천재류, 미래엔 비상 요 세 가지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요. 세 가지 교과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생님이 5문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뺐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 4강에서 진행이 될 거라서 이 본 강의는 포물선의 정의에 따른 고난도 5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5문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이니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출발해 볼게요. 자, 천재류로 가보죠. 자, 천재류 교과서가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본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냐면 다음 B 지점을 꼭지점으로 한대요. 자, 어디가 꼭지점? B가 꼭지점이래요. 그리고 P가 뭐래요? P가 초점이래요. 자, 얘가 초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PQ까지의 거리합이 최소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죠? PQ가 최소다. 그게 아니고 어떤 A, B, C, D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지점과 PQ 그 지점과 PQ 이렇게 각각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걸 찾아보라는 그런 의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포물선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죠? 자, 포물선이라는 게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그래프가?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다. 그리고 초점은 어디 생겼죠? 초점은 그랬더니 감싸고, 여기에 초점이 생겼어요. F가. 여기도, 여기 F, 여기는 오른쪽에 F, 얘는 왼쪽에 F, 이렇게 초점을 감싸면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초점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준선이라 그래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 우리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선을 준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그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초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이 꼭지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수직인 거리가 각각 같은 그게 바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초점이고 B가 꼭지점이라면 우리가 이제 요만큼 같은 거리에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수직인 준선이 존재한다. 준선 L이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최소를 찾아보래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게요. A. 자, 우리가 PA와 그리고 AQ까지의 합이 어떤지 보시면 PA가 여기 있죠. 그리고 PA 그리고 AQ가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상 PA는 뭐랑 같다? 그죠? A에서 이 준선의 수직으로 그은 거리랑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H1이라고 한다면 PA는 바로 AH1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H1과 그리고 AQ 요 길이랑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또르르르 가다가 선생님은 2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 P2랑 Q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선생님 뭐 핑크색으로 해보죠. 자, P가 여기 있고 EQ가 여기인데요. 포물선의 정의상 P2는 뭐랑 같다? 여기 수직인 거리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H5라 그래 볼까요? 그럼 P2는 H5. 그러니까 P2는 EH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은 결국 EH5에다가 Q2를 더하면 요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직선이 더 짧냐, 아니 요 빨간색이 짧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제일 작다? 그렇죠. 2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시면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선생님 이거 일일이 해봐야 되나요? 꼭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물론 다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점은 어디인가를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천재류 문제로 가볼 건데요. 이 천재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기출문제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10월 고3 이과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변형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과서랑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 그 본 교과서 문제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지금 변형 문제로 알아보는 출제 포인트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선생님은 왜 선택을 했냐면, 좋은 변형 문제들이 참 많았지만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몇 개예요? 2개거든요. 그래서 포물선 2개에 대해서 정의를 생각해 보는 문제라서 선생님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 보시면 초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초점과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뭘 그어요? 네, 준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장을 해볼까요?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F2 해당되는 것처럼 요렇게 준선을 또 그어주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준선 하나를 L1, 하나 L2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L1, L2라는 기호가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따로 이제 말은 안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L2에서 L1을 뺀 게 11이라는 게 보이실 건데 L1부터 가보죠. 자, L1은 F1AB예요. F1AB가 어디냐면 여기 삼각형이죠. 지금 근데 보시면 포물선 뭐가 중요하다? 정의. 우리가 P1이라는 포물선 위에서 B라는 점을 잡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초점까지 거리는 뭐랑 같다? 그죠? 여기까지의 거리랑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F1A랑 뭐랑 같다고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초점을 뭐라 그럴까? 여기 있네요. 자, 1과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1, 여긴 마사. 즉 x는 마사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거리 있죠, 거리.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리는 뭐랑 똑같냐라는 거예요. 이 거리는 k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래서 k 플러스 1 몇 개? 2개가 되고요. F1B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는 이제 K일대 함수값. 그래서 B의 좌표를 써주면 X가 K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 P1의 그 식을 써보면 Y제곱은 초점이 1이니까 뭐라 그래? 4X. 얘는요. Y제곱은 초점 4니까 16X라고 일단 쓰면 P의 좌표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얘가 K니까 루트 4K, 그래서 2루트 K네요. 그래서 요 높이가 2루트 K인데 그 2개네요. 그래서 얼마? 4루트 K다. 그래서 요걸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반복하면 되는데 또 볼게요. 자, 포물선의 정의상 이번에 이제 이 높은 함수값이 큰 P2를 보죠. 자, P2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요만큼은 뭐랑 같다? 요만큼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가 K고 마사니까 요 길이는 K 더하기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가 K 더하기 4면 얘도 K 더하기 4인데 그게 위아래 다 있으니까 K 더하기 4 몇 배? 네, 2배.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였어요? 요 높이. 그랬더니 역시 D의 좌표 위에다 쓸까요? D의 좌표 쓰면 X값이 K일 때 Y는 뭐예요? 루트 16K. 그래서 4루트 K거든요. 그래서 4루트 K가 2개라서 얼마? 8루트 K예요. 그럼 L2에서 L1을 빼시면,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빼시면 없어지고, 4루트 K, 8에서 2 빼면 6인가요? 자, 뺀 게 얼마래요? 11. 그래서 4루트 K는 얼마? 5. 루트 K는 4분의 5. K는 16분의 25다. 그래서 32K는 얼마예요? 그렇죠. 5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0이다. 자, 25번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보셨나요? 자, 우리가 포물선이 2개일 때 준선도 2개를 그으셔서 정의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이 두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미래엔 변형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5문제 중에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즉 미래엔 변형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야 돼요. 진짜 풀이 과정이 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번째 문제는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좀 가볼게요. 출판사 순서대로. 자, 보시면 포물선이 2개인데 아까는 되게 봐봐. 아까 문제랑 조금 아까 문제는 이렇게 꼭지점이 다 모였어요. 원점이었으니까 쉬웠는데 이 문제 보시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잘 볼게요. 하나하나. 자, 보시면 C1이라는 포물선과 C2라는 포물선 2개가 있는데 C1은 바로 여기예요. 네. 요즘 이상하니까 다시 원물탈 한번 다시 예쁘게 그렸겠어요. 예쁘게 그려볼게요. 짠. 짠. 이게 C1이에요. 근데 C1에
C1의 꼭지점이 뭐냐면 5죠. 그리고 P가 초점이에요. 그죠? 자, C2는 어떻게 되냐면, C2는 자,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C2 가볼게요. C2 가볼게. 자, C2는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C2는 꼭지점이 P고요. 초점이 Q예요. 그래서 초점에서 이미 저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AQ의 길이가 39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일 때는 C1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서 초점의 좌표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P를요, 여기를 마이너스 P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 P를 마이너스 P, 0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C1은 Y제곱은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4px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A 좌표를 이제 일단 구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A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x랑 C1이 만나는 점인데 A의 x 좌표를 또 모르니까 마이너스 A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출발할게요. 근데 마이너스 A를 포물선의 식에 대입하지 말고 일단은 이 직선에다 넣어보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4x에 넣어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4a죠. 근데 얘가 이제 C1 위에 있기 때문에 C1 위에 있는 점이에요. a가.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하시면 y제곱, 그럼 16a 제곱은 마이너스 4p에 마이너스 a를 곱한 거. 그래서 4pA거든. 그럼 4a로 약분하면 4a. 그래서 p는 4a예요. 근데 p는 4a인데 우리가 여기서 a의 좌표를 P와 A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A의 좌표를 이제 마무리 지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제 Q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야 AQ의 길이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C2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P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P였는데 그거를 원점이 되게 원점이 꼭지점이 되게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럼 C2가 아니고 C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점이 꼭지점이면 요 초점은 Q 프라임으로 해야겠죠? 아까 Q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 길이를 PQ의 길이를 이제 Q라고 놔볼게요. 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거기 이제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Q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도 뭐예요? 그죠? 여기 길이도 Q가 되면서 C2 프라임이라는 그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그죠? 4QX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귀찮잖아요. 쓰기가. 선생님 평행이동 시켜봤거든요. 그러면 A도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A가 요 정도 되면 A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준선도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준선은 반대편 쭉 이렇게 되면서 요 거리만큼. 그래서 여기가 Y축이고 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Q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A 프라임은 뭐겠어요? 원래 A의 좌표가 요거였는데 요걸 이동시킨 거거든요. 얼만큼 이동한 거냐면 P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C2를 C2 프라임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였던 꼭지점이 P만큼 이동해서 원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A 프라임의 좌표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 프라임도 P만큼 이동했으니까 P를 더해주겠죠. 그래서 P-A 이렇게 되고요. 자, X축 평행 이동과 Y축으로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는 4A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까 P가 4A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3A,4A라고 좀 문자를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 A 프라임은 어디 위에 있는 점? 그죠? 요 C2 프라임 위에 있는 점이라서 또 대입을 해보면 Y제곱은 16A 제곱은 4Q X죠. 근데 X값이 3A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A로 약분할까? 그래서 Q는 12분의 16A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이제 약분하시면 3분의 4A가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어요. 뭐냐? AQ의 길이죠. 근데 요게 평행 이동하니까 AQ는 뭐랑 같다? A 프라임 Q 프라임과
동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 길이가 39라고 준 거예요. 여기가 39. 그럼 정의상 얘 길이가 39란 얘기인데 호호 여기가 마이너스 Q인 위치고 그죠? 여기가 A'이 지금 3A였던 거 보이시죠? 여기가 3A라서 요 길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3A에서 마이너스 Q를 뺀 거죠. 그래서 AQ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이동 시킨 후에 그림을 보시면 더 쉽다. 그래서 요 길이는 3A에서 마이너스 Q를 뺀 거죠. 요거예요. 근데 그게 39라는 거죠. 자, 그런데 Q가 3분의 4A였거든요. 그러면 3분의 13A는 그죠? 그게 39다. 약분하시면 3, A는 9다. A가 9니까 Q는 얼마예요? A가 9면 Q는 10이다. 왜 Q가 왜? PQ의 길이가 바로 여기였죠. 거기가 Q였거든요. 아까 그게 1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넘버 4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막 2차 저차 막 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C1과 C2 중에서 C1이란 이 감귤 색깔 포물선은 원점이었어요. 꼭지점이. 그래서 걔를 먼저 설정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도 좌표를 하나씩 놓기 위해서 문자를 설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등장인물이 많으면 문자 설정이 되게 까다롭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드리려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와 P에 대한 관계를 찾았는데 우리가 C2 프라임, 즉 C2는 너무 복잡해서 버리고 이 파란 색깔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C2 프라임이라는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y제곱은 4qx였고 거기서 A'의 좌표를 정리했더니 3a, 4a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C2'에 대입을 했더니 q와 a의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뭐였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길이가 39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니까 바로 이제 q의 값도 다 나왔다는 거죠. Follow me. 얘들아, 우리 1등급 받아보자. 화이팅!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이제 저 세 번째 문제라는 산을 넘었기 때문에 네 번째 문제는 훨씬 간단하실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역시 미래엔 변형 문제입니다. 미래엔 변형 문제, 이 문제는 사실 9월, 고3 9월 모의고사예요. 자, 일단 포물선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는데 A, B와 BF가 같고 요거를 만족한대요. 근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포물선의 정의, 그럼 이제 보세요. 한 점으로부터, 포물선의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랑 뭐랑 같다 그랬죠?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준선이에요. 문제에서 준선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조건에서 A, B와 BF도 같다?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삼각형 ABF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거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 자, A의 X좌표 모르니까 X1, C의 X좌표 모르니까 X2라고 놓으시고, 자, F의 좌표는 P. 그죠? 얘는 그럼 준선은 마이너스 P라면 우리가 여기 길이는 얼마? 그죠? X1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CP는 얼마죠? 자, AB, 뭐 AP, 뭐 AP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 그죠? F라고 할게요. AB랑 왜냐면 이게 F였거든요, 이게. P, 0이라고 나서 그렇지. AF, BF랑 다 같은 건데 그 길이가 얼마였냐면 X1 플러스 B. 그 다음에 CF는 얼마야? 그랬더니 CF는 또 정의상 C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C에서 준선까지 거리랑 같다. 요 길이는 얼마죠? X2에서 마이너스 P를 빼시면 X2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60도죠. 여기가 60도거든요. 근데 요 삼각형과 그럼 요 삼각형을 잘 보셨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어때요? 그죠? 요 삼각형 어때요? 서로 똑같죠? 높이도 똑같고 요 길이도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얘는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이면 요 각과 요 각은 각각 얼마일까요? 180도에서 60도 빼서 반띵하면 60도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왼쪽 오른쪽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라는 걸 통해서 얘도 60도 얘도 60도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착안을 해봤다? 아니 오른쪽 직각삼각형이든 먼저 해볼게. 자, 오른쪽 직각삼각형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F잖아. 그 여기 이제 수선의 발 내렸는데 여기 길이가 X1이고 여기가 P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그죠? x1 빼기 p거든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아까 요 길이 같았으니까 x1 플러스 p고 여기가 지금 몇 도? 60도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코사인 60도가 몇 분의 몇이죠? 그렇죠. 2분의 1인데 여기서 x1 더하기 p 분의 x1 빼기 p 이렇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럼 x자로 곱하시면 x1 플러스 p는 2x1 빼기 2p고 그죠? 그럼 x1은 3p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 조그만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역시 60도가 되면서 이게 무슨 점이냐면요. 여기가 c고요. 그죠? 여기가 c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 길이는 이제 뭐냐면 여기 아까 CF가 X2 플러스 P였으니까 여기 X2 플러스 P네요.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여기가 이제 P고 여기가 X2니까 P 빼기 X2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X2 플러스 P분의 P 빼기 X2를 하는 순간 2분의 1이고 그래서 X2 플러스 P는 2P 빼기 2X2다. 그래서 3X2는 P다. X2는 3분의 P다. 이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문제 조건 다 썼나요? 이제 요거 아직 안 썼거든요. 자, BC가 어디냐면 여기 부분 여기. 전체에서 요거 CF 뺀 거. 그럼 그게 뭐냐면 X1 플러스 P에서 제 뺀 거예요. CF가 뭐냐면 X2 플러스 P였죠. 이게 바로 뭐냐면 BC 길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3CF래요. CF가 뭐였어요? CF X2 플러스 P였죠? 그게 6입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P 없어지죠? 그리고 X1 하나, 그리고 3X2 마이너스 X2는 2X2, 3P 그게 6이에요. 근데 X1과 X2가 다 P로 표현이 됐는데 X1은 3P, X2의 2배는 3분의 2P. 그리고 3P 그렇게 되니까 얘가 6P잖아. 그지? 그럼 3, 6, 18, 3분의 20P가 6이에요. 그럼 P는 얼마냐면 20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답은 P는 10분의 9 몇 번? 3번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우리가 포물선의 이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가시는데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갈까요? 자, 우리가 다음 그림과 같이 y제곱은 8x의 포물선을 지나는 직선이 A, B에서 만난대요. 여기 뭐가 없어요. 우리가 포물선의 3요소 뭡니까? 곡선, 초점, 준선. 그래서 여기서 준선이 없어서 여기 준선을 이렇게 했어요. 요 길이가 이렇게 같거든요. 그럼 P가 2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F와 BF가 5대 3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OK이고 그지? 여기가 3K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L의 기울기라 그랬는데 쌤이 요거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자, 보이실까요? 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F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OK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OK, 여기가 3K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높이를 찾으려면 이 높이를 찾으려면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밑변 여기를 보세요. 요 길이를 보시면 전체 OK에서 3K 빼니가 얼마? 2K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먼저 찾아놓으면 나머지 길이도 찾을 수 있죠. 8K, 2K니까 얘는 뭐예요? 64K 제곱에서 4K 제곱, 60K 제곱인가요? 루트 60K예요. 그래서 루트 60K입니다. 여기가 루트 60K입니다. 근데 여기서 직선 L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직선 L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죠? AB를 지나는 요 직선. 그래서 기울기, 앞에서부터 해서도 기울기, 뒤에서부터 해도 기울기. 어쨌든 이 기울기는 예분의 다. 그럼 2분의 루트 60이 얼마죠? 그죠. 2루트 15죠? 그래서 2루트 10을 써줘. 그 약분하면 얼마야? 루트 15.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루트 15다. 자, 선생님이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어땠어요? 오늘 우리 기아 3종 교과서 분석, 기아 뽀개기 1강은 바로 포물선이었고요. 선생님과 함께 또 중요한 5문제 만나보신 거 꼭 복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강의들도 우리 선생님들, 진원쌤과 을령쌤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백캠 선생님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부탁해요.